네, 반갑습니다. 코인 링크입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보다는 이제 뉴스를 좀 하나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차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기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대략적으로 25.3K 라인입니다. 25.3에서 2K 라인 여기까지는 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가 터치가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상방으로 흐름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RSI 지표 같은 것도 스토캐스트도 그러고요. RSI 지표도 이제 과매도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이낸스 CEO죠. 좌우창평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 새벽쯤에 알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폭락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소를 하면서 언급했던 코인들 여기 BNB 코인 그리고 뭐 바이낸스 USD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이런 코인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면서 본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다 증권인데 증권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런 코인들을 너네가 거래를 서비스를 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 코인들과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했을 때, 자, 일단은 여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코인은 빠집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제외가 되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지만 많이 겹칩니다. 여기 에이다라든가 여기 뭐 에이다라든가 뭐 폴리곤, 솔라나 뭐 요런 코인들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엑스인 인피니티 요런 코인들이 다 겹치는 거거든요. 요렇게 봤을 때에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거래소와 홍콩에 이제 상장될 만한 코인들에 대한 동시 규제가 이번 지금 기소로 이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어떤 기소이다. 어떤 의도가 있는 기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처럼 증권성에 대한 논란,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꾸준하게 이슈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 역시도 지금 이제 STO 시장에 대해서 아마 2024년 말쯤 혹은 2025년 아마 초반부터는 아마 상장이라던가 혹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죠.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에는 지금 미국 정부 역시도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어떤 파이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어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그러면은 증권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상품이다. 상품을 그냥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혹은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리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탈중화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니다. 너네는 지금 탈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슈들로 계속 끌고 가서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이런 이슈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STO 토큰에 대해서 뭐 장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른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지금 2022년, 2023년 2월 6일 날 일단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이드라인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증권사 쪽에서도 뛰어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도 아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이냐 아니면 비증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증권성을 띠게 되면 업비트 내에서도 아마 상장 폐지 혹은 업비트 내에서도 다르게 조금 좀 취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STO 토큰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 소송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던 이 코인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리플, 이런 코인들 외에도 앞으로는 좀 지속해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규제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게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머물고 계시는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뭐 10%, 20% 이런 펌핑을 좀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두 배가 됐건 세 배가 됐건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이제 노리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건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펌핑은 조금 덜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려와 함께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시총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신규 상장되는 어떤 증권들이 많아지면 이제 상장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 이제 소송에 관련돼서 보면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까 하고 방송을 올리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XTO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링크였습니다.